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 오늘만 강의가 진행되면 모든 강의는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한 학기를 또 이제 한 주 남으면서 갑자기 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혹시라도 강의 듣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제와 보호 이제 마지막 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부터 또 우리가 16일까지 2주 동안 여러분들 기말고사 문제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성해서 빠른 시간에 또 가능한 우리 작성을 했으면 또 제출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출석 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떤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장 청소년 보호 정책 및 법률입니다. 이번 중에는 이제 14장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빨리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 정책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의미는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보건, 교육, 주거 이런 것과 같은 어떤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어떤 비행이라든지 보호, 그다음에 고용, 환경, 그다음에 스포츠,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이런 상담 이런 것과 같은 전반적인 이런 청소년 문제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라든지 이 공공기관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기관에서 개입해서 해결하라고 하려는 활동의 근거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과 구분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이 법이나 계획으로 인율한 것으로 한정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다 폭넓게 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 이 공적 주체가 되는 이러한 어떤 그 기관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자원에 의존해서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해서 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 이 자원에 의존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제 근거해서 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수련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 청소년 보호 정책에서 청소년의 보호 정책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나타난 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 정책의 의미는 비전은 뭐냐 하면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청소년 그다음에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물 목표를 가져갈 것이냐면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과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 주도의 어떤 지원적이고 협업적 청소년 정책으로 이것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점 과제는 몇 개시냐? 그러니까 중점 과제는 이 12개의 중점 과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과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12개의 중점 과제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 확대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제고까지 이렇게 중점 과제가 이 12개의 중점 과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 비전을 제시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청소년 이제 보호 정책의 의미에서 정책의 의미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어떤 정책의
강의적 청소년 보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청소년 보호 관련 이 법률과 그다음에 일반 정책 영역인 여기는 복지라든지 교육, 노동 이런과 관련된 이 법률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어떻게 돼요? 법이라든지 제도, 이 사후까지 모두를 여기에 법과 제도, 사후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회 어떤 청소년 보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청소년 기본법 구분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약간 관한인데요.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정책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정책의 목적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제1조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내용과 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청소년 보호 정책의 목적은 뭐냐면 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 청소년들에 의해서 유해한 약물, 매체물과 약물의 어떤 유통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유해업소의 어떤 출입, 그다음에 고용 규제, 그다음에 유해행위의 금지, 성매수, 알성, 성폭력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 조항을 통해서 유해 환경을 규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청소년의 어떤 정책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어떤 변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 정책의 역사는 1940년부터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 12월 30일에 이제 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리법, 이것이 이제 근거를 통해서 이제 이 법률로 근거를 해서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에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단행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 보호의 정책의 이제 변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비행 청소년 보호 및 교정기로 인해서 40년에서부터 49년에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보호라든지 교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이 시기죠. 그래서 청소년 교정 보호의 필요성이 이제 증대되면서 대구라든지 안양, 광주, 부산, 김해 이런 어떤 전국 각지의 이제 주요 지역에 소년 시설을 이제 증설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보호 대책의 제도적 접근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0년에서부터 59년에는 자, 이때 뭐가 일어났죠?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후의 어떤 그런 그 한국 전쟁의 전후,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이제 급증하면서, 그래서 청소년 보호 대책을 위한 이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54년 9월에 이제 법무부 산하기구에 소년과를 두게 되었고, 이곳에서 어떻게 돼요? 제도적으로 이제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제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 청소년 보호 정책의 수립하라기라고 해서 60년대에서 이제 69년대 이루어지는데, 60년대에는 정치 변혁과 경제 어떤 그런 발전기가 더불어 이제 진행되면서 청소년 보호 정책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수립되는 우리가 발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68년 7월 24일에 이제 소년법을 제정하고, 그해 8월에 이제 법률로 인해서 소년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소년보호 행정의 어떤 기틀이 마련되게 됐다. 이게 그 소년원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소년보호 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위한 조직 강화입니다. 70년대에서 79년대에 보면, 자, 이때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의 고도 성장과 더불어서 70년대 국회에서 뭐가 이제 입법이 되냐면 청소년 보호법이 이제 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그때 의결되지 못하고 이제 해를 넘기게 됨으로써 이제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1974년 10월에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에서 청소년 선도 종합대책기구 설치 건의안을 이제 국무총리실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1977년 7월에 대통령으로 인해서 청소년 대책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조직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라든지 어떤 육성 그리고 보호에 관한 이 기본 계획과 종합적인 정책이 이제는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소년 시설의 어떤 이제 정책 변환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80년대에서 83년도인데 자 80년도에 80년 7월에 뭐냐면 자 교육계획 조치가 이제 발표되면서 청소년 시설 관련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인의 청소년 시설 참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2년에 체육부 창설과 더불어서 이제 이 부서 안에서 청소년 업무 규정을 이제 두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도 혹시 강의 듣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저도 조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 수립기가 이제 84년서부터 이제 98년도에 이루어지는데, 자, 80년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자, 대구와 서울에서 이제 큰 화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사망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 국민적 여론과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선 종합 대책이 이제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종합적 청소년 관련 정책 계획으로 이제는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대책은 이제 1990년대에 문민 정부가 출발하면서 이제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도 12월에 체육부가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부로 이제 개칭이 되죠. 그리고 청소년국이 청소년 정책 조정실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1월에 청소년 육성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한 것이 뭐냐면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제 기본 법제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보호 특별 대책 수립기입니다. 이제 99년서부터 2003년인데 자 99년 10월 30일에 이 청소년들이 연관된 그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재가 발생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시하에 관계 부처가 어떻게 돼요?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대책 대책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 1월에 이제 청소년 보호 대책 보호 특별 대책 활동 사항 점검과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과 단속을 위해서 청소년 위원회, 검찰청,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교육부, 노동부, 식약청, 서울시 파견 검사 등에 대한 이제 전문 인력을 이제 13명으로 구성된 이 청소년 중앙 정감단이 이제 발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 수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 정부의 각 부처와 민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이제는 활발하게 마련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돼요?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어떤 신상 공개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이제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모하고 새롭게 해가는 이제 새롭게 발전해가는 어떤 유해 환경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과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제 이때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이제 확보가 이제 2011년서부터 12년대에 이루어지는데 자, 이 시기에는
이제 비로소 청소년 보호에 대한 종합 대책의 법적인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정부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보호법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3년 동안 시행할 어떤 청소년 보호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추진기가 이제 2013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이제 대책이 체계화되면서 청소년 보호 영역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유해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 약물, 유해 업소, 폭력 등 유해 행위 그리고 근로 보호 등에 대한 5대 영역으로 이제는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법률적 청소년 유해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법률적 근거와 이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청소년 보호 정책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 청소년 보호 환경과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외에 이제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권익증진국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청소년 어떤 그런 대책의 어떤 구체적 추진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 보호 정책 내용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의 예방 대응 및 역량 강화까지 이런 어떤 이제 예방 대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학적 지원 강화에서는 뭐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어떤 조기를 감지한다든지 어떤 고위기 학생의 선별을 지원하고 여러 어떤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대책으로서 나오게 되고 유해 매체에 대한 어떤 노출 대책에 의해서는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 위험금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대책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유해인 예방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강화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정의 역할과 제고에 있어서는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에 대한 어떤 소통과 활성화를 통해서 체험형 치유 강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학교 폭력 유형별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담임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상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일어났던 학교 폭력이라든지 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이제 간구하게 됩니다. 왜냐면 목이 자꾸 잠겨서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보호 정책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에 대한 어떤 이제 기반이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기반 구축에서는 비전은 뭐냐 하면 이 청소년 여러분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 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고요. 전략에서는 전반적 학교 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 요인에 대한 어떤 중점 관리를 하고 대상별 유형별 그다음에 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를 통해서 단위 학교의 실용성 있는 이 자율적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전략이 돼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5가지의 이제 5대 분야를 통해서 16개 추진 과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5대 과제는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성 함량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래를 통해서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체험 중심 학교를 통해서 학교 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폭력 유형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학교 폭력 예방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폭력 대응 인플라, 안전 인플라 확충에 있어서는 학교 폭력 유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학생 보호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밖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폭력 조기 감지하고 신고 체제를 강화하며 그다음에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의 학교 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어떤 추진 16개 추진 과제를 이루어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5대 과제 중에서 네 번째는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치유, 가해 학생 선도다. 그래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 보호라든지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내시라 하고 그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 및 선도를 강화하고 이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비전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사회적 대응 체제 구축을 통해서는 자, 가정의 역할 및 이 가정의 역할이란지 교육 균형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역할이라든지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되고 대국민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라든지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 대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5가지 이런 어떤 그런 그 대책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그 보호 정책 내용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및 정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각종의 신변종 유해업소는 어떻게 돼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학교 주변에 이 청소년 유해 환경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의 어떤 주변에도 유해업소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청소년들 어떻게 돼요? 출입에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 통해 금지 구역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드존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현재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33곳, 그다음에 통행 제한 구역 13곳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통행 금지 구역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아리 같은 게 청량이 옛날 뭐 어떤 텍사스촌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통행 금지 제한 구역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신도시를 건설할 때 청소년 유해 환경 격리와 구획화를 추진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기관과 지속적으로 이제는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업소라든지 업종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해업소라든지 뭐 신변종 유해업소 이것들을 수시로 감시 체계를 이제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뭐 잠시 잠깐은 우리가 어떤 그런 보호라든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청소년들을 어떤 그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매체 환경의 사회적 감시 체계 강화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청소년의 유해 매체 환경의 어떤 그런 사회적 감시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을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차단, 그 다음에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런 어떤 노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어떤 심의를 위해서 뭐 도서라든지 그죠 도서 그다음에 어떤 그 전기 간행물 그다음에 만화 단행본 만화의 단행본 그다음에 만화 잡지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전자출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뭐 심의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다큐, 만화, 음악, 버라이어티, 그 다음에 데이터 방송,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스포츠 이런 거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PC통신, 전기통신과 같은 이 통신 분야를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게 심의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항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쉽지만은 않은 사항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하지만 청소년 스스로도 우리가 PC라든지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떤 자생 능력을 어떤 그런 자생의 어떤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또 이루어져 가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이런 어떤 교육절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쉽게 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가의존, 이 과의존 예방과 대응입니다. 그래서 자, 잠재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가의존 이 청소년의 예방에 초점을 둔 사항을 어떻게 돼요? 이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2018년도 4월에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가의존 청소년의 취를 돕기 위해서 전국 228여 개의 어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치료와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해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인터넷 이 스마트폰 가의존 청소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를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가의존 청소년의 상담 치료 매뉴얼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해서 치료한다든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가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 스스로가 이러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또 어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 정책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가의존 예방과 대응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진단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상담 치료해야 되고 병원 연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 특화 프로그램 해야 되고 사후 관리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 발굴은 어디예요? 진단 조사를 통해서 주위의 사용자원 이상이 부모의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발굴이라든지 의뢰기관의 의뢰를 밟아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협력기관은 어디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담 및 치유를 통해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을 하고 공정질환 검사라든지 부모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 연계는 병원 연계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5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계층 30만 원 이내에서 이제 지원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을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상담복지센터 치료협력기관이 이제 16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치유 특화 프로그램은 인터넷 치유 캠프 뭐 중고등학생 뭐 11박 10일 그다음에 가족 치유 캠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2박 3일 프로그램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가족부라든지 각종 이런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 동반자고 여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거와 연계돼서 우리가 이제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협력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면 상당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가의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실시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어떤 과도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일명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2011년에 이제 최초 됐다가 2011년 10월 20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1년 당시 이제 PC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런 기기를 통해서 진행되는 인터넷 게임에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2년간 적용을 이제 유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 등 실시와 관련해서 어떤 법제도라든지 이행 여부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 제도 취지를 통해서 이제는 셧다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 매체 환경보호센터를 통해서 이제는 모니터링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지만 이런 것들은 또 한계가 있고 또 제한적인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과보라든지 인터넷 게임의 건전 이용 사용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이제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맞춤형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를 지정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자 검찰의 교육 상담 이수 결정을 해서 통보자, 그다음에 경찰의 청소년 대상 발견 통보자, 결정 통보자고 이거는 발견 통보자고요. 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아우리지를 통해서 연계된 청소년. 다음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 대상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운영 기관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기관들이 있다. 중앙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운영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거 말고도 또 추가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또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해서 이제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40일 그 다음에 24시간 숙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심리검사라든지 어떤 심리치료 그 다음에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뭐 성교육 역할극 문화활동 진로탐색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자 심리검사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에서는 MMPI 뭐 이게 뭐냐면 다면적인 어떤 그런 인성검사 프로그램입니다. MBTI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MBTI 어떤 그런 뭐 이게 보면 너무 이제 여기에 뭐 집중돼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그다음에 네오 프로그램이잖아요. 애니오 프로그램. 여기 다 성격 유형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성격 검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심리 검사 프로를 하고요. 그다음에 치유 프로그램에서는 뭐 미술 치료라든지 뭐 놀이 치료, 연극 치료, 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건강 검진 치료라든지 어떤 그런 치료 및 상담, 의료 보건 교육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자, 법교육, 인원교육, 법률 상담, 뭐 진로 지원 프로그램은 뭐 진로 및 직업 탐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취업 체험과 자격증 및 취업 준비, 그다음에 대학 탐방, 기업 탐방,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강계 형성 프로그램은 뭐 아이스 브레이킹,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문화예술, 스포츠, 친목 활동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주제성 프로그램은 뭐 섹슈얼리티, 성교육, 뭐 성교육적 체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탈성매매 프로그램은 성매매 바로 알기, 그다음에 탈성매매 여성과의 만남, 100분 토론, 위기사항 대처 활동 등 이런 어떤 그런 그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런 어떤 분야에서 이거 말고도 요즘에는 또 이제 많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활동 사항 속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라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입니다. 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 예방의 제도 중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어떤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이제 2000년 7월 1일에 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최초로 제정되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 1월 1일에 아동 청소년 대상을 해서 대상자를 통해서 성범죄의 어떤 신성 정보를 경찰서 열람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이제 개정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아동과 성인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20년간 등록돼서 이제 관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016년도에는 자, 성범죄 예방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어떤 사진 내장, 이 전신 사진을 정면, 측면, 음면, 그 다음에 여기 확대해서 일반 국민의 어떤 국민들의 성범죄 인식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범죄자 알림 이런 어떤 그런 그 어떤 이의가 있죠. 이제 시스템 문제에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보급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 발생 신고 제도에 대한 어떤 그 관련 기관에 해당되는 뭐 기관이나 시설, 그다음에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직무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 그 사실을 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고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제 2011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돼요? 이 법원으로부터 우편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신상 정보를 거주 지역이나 세대주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 법률에는 주요 법률을 보면 이 영역에서는 청소년 권리, 그 다음에 복지, 청소년 보호, 청소년 활동, 가족 정책, 청소년 환경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이제 어떤 영역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여기에는 이제 법률이 어떤 법률이 있는지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복지라든지 보호 다 이게 정책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그래서 청소년 그 아이들을 어떤 근로시키면 안 되는 이런 어떤 법적 근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법률적인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잘 또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쉽게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이 있겠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 실적으로 보면 참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이 있고 또 알면서도 그것이 어떤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자, 청소년의 기본법의 어떤 개요를 보면, 자, 청소년 기본법은 1987년에 제정이 됐죠. 그래서 전면 이제 개정하고 보완해서 여기에 이제 1991년 12월 30일에 이제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1993년에
1월 1일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행된 법령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의 여기에는 기본법의 개요는 청소년의 권리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정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은 자, 목적과 기본 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보면 자, 목적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1장 총칙에는 어떻게 돼요? 제정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전엔 이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념이라든지 용어 정의는 법 제1조나 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청소년 정책 총괄 및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기본법 제2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어떻게 돼요? 총괄하고 조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정책에 관련된 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리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지를 명시를 하고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청소년 시설 지도자 단체 육선 기금 관련해서는 자, 청소년 기본법 제4장에서는 자,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이 조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의 어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설치와 운영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 청소년 지도자 관련된 조항들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사의 어떤 자격 요건, 그 다음에 배치, 채용, 보수교육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6장에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자, 청소년 단체와 관련된 조항들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또 다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 법률입니다. 청소년 보호 법률. 자, 청소년 보호법의 어떤 여러 개 개요를 살펴보면 자,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 3월 7일 이 3월 7일에 3월 7일에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7월 1일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 법은 자, 우리 사회의 자유화와 물질 만능 경향에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음란이나 폭력성,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 약물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유통과 유해업소와의 청소년 출입 이런 것들을 규제함으로써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 사회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규제해서 어떻게 돼요?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청소년 보호법이 어떤 마련되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청소년 보호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청소년 보호법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용어 정의를 보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이 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제1장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제1장에서는 1장 1조에서는 자,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이거에 이 1장에서 1조와 2조에는 어떤 법이라든지 용어하고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명시한 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든지 청소년 유해 약물, 그 다음에 유해 물건,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유해 환경 이런 어떤 종류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에 따른 역할인데 그 다음에 자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 환경과의 접촉에서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한 이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돼요? 가정이라든지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는 또 부여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청소년 유해 환경 결정과 규제 및 청소년 보호위원회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의 제2장과 4장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와 결정 관련 조항들, 그 다음에 유통의 규제 조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 약물이라든지 청소년 유해 행위,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업소,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제 조항들로 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것들이 어떤 급진적으로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터넷 게임 문서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게임이 갈수록 어떤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이러한 요소를 교모하게 추구해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는 심야 시간대라든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도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이제는 여기에 정비하게 됩니다.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산업 추진에 있어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5장에서는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 조항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이 3년마다 이제는 관련 기관이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3년마다 다시 이제 다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뭐 환각물질이라든지 뭐 어떤 중독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의 어떤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또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뭐 치료라든지 재활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 및 재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청소년 성보호법이 이제 약칭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이제 이 법률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제 2월 3일에 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명칭이 개정돼서 7월 이제 시행되고 많은 개정을 통해서 이제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용어라든지 이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항상 제1장 1조, 뭐 총칙이라든지 2조, 여기에 항상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 처벌과 절차에 있어서도 2장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시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소년법인데 이 소년법에 우리가 어떤 개요를 보면 보호주의 특성이다. 보호주의는 뭐냐면 소년법의 목적에서 이제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해서 반사회성이 있는 이 소년에게 보호 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그 보호주의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주의적 특성은 뭐냐면 이 소년의 비행은 어떻게 돼요? 타고난 성품과 행실과 더불어서 환경과의 어떤 역동적 상관관계를 통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보호 육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대상 소년의 어떤 타고난 성품과 행실을 교정하도록 하는 이 교육적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인격주의적 특성은 보호의 대상인 소년의 과거의 행실보다 현재의 인격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방주의적 특성이다. 소년을 보호하는 의미는 뭐예요? 범죄라든지 비행소년뿐만 아니라 장래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이런 우범소년, 그래서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14세 이하된 14세까지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 하잖아요. 네, 여기에도 이 그 절촉되는 경우에 형벌에 절촉되는 경우는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소년법이다. 소년법에도 여기에서는 이제 목적과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법입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그 법률은 2014년 5월 24일에 제정돼서 15년 5월 29일에 시행이 됐고, 두 번의 일반 여러 가지 어떤 개정을 통해서 2018년 1월 16일에 제정돼서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여기에서도 지원 법률에 관한 내용은 요거는 이제 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법률적인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2004년 1월 29일에 제정돼서 2004년 7월 30일에 시행됐고 중간에 이제 2008년에 전면 개정을 거쳐서 2017년 11월 28일에 일부 개정과 동시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거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용어의 정의 여기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예방 보호 및 학생 보호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명시된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서면 사과라든지 뭐 보복행위 금지, 그다음에 교내 활동이라든지 사회봉사, 그다음에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 그다음에 학교 교체, 전학, 퇴학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가학생 조치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에 이제 법적인 것은 다 법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13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청소년 보호 및 정책 및 법률에 대한 것들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남은 시간에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있다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잠시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